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중동발 쇼크가 시장을 뒤흔든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장중 코스피는 2% 이상, 코스닥은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져가는 장세 속에 차별화 대안 전략, 투데이 한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중동 확전 위기로 시야 불투명 대양 전략은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드론, 철강, 자동차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첫 공격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드론을 격추했고 핵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은 금요일이라고 기억될 만한 하루였습니다. 올해 들어 장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날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지정학적 위기,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이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작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글로벌 공급망상으로 봤을 때도 병목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함에 따라서 우리가 공습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었을 때 유가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와 LNG 부분 같은 경우가 원자재 쪽으로 좀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인 환경 안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고 현대전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확정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국지전까지 갈 가능성은 낮은데 주요 시설을 타격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추가로 야기될 수 있기에 좀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좀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기에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만 해도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유가가 급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향후 중동 시나리오에 따라서 원자재나 환율 시장 동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여기에서 격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입니다. 과거의 전쟁 형태의 격화가 있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한 번도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원유 수입량의 9% 같은 경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습니다. 기존의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미리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9%로 줄여놓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이란을 제외한 페르시안 국가의 원유 수입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 국가의 수치를 대입을 해봤을 때 미국은 유리하고 중국은 불리한 구조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국제 정세를 놓고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까지 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LNG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량의 30% 같은 경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 일부는 이렇게 관을 연결하는 식으로 변화가 나타났지만 아직 30%가 지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원유와 LNG 가격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결론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와 함께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점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소, 개인의 대량 매수였는데요. 수급 주체별 행보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향후 개인의 스탠스 좀 더 방어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입니다. 장중에 1조 7천억 원 정도의 매도까지 갔었다가 1조 5천억 원대까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2시 반이 지났을 때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차일까지 우리가 포지션을 가지고 가기에는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해지의 성격으로 선물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갖고 간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의 핵심 또한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선물의 포지션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보통 한 9시에서 10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5천억 정도 선물로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날 시장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의 방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의 추이를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상승 종목 수가 55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해운, 방산,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로 수급이 집중된 하루였는데요. 이 섹터들의 수급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연속성 있게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운, 방산 이런 쪽을 먼저 놓고 보고 마지막에 에너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해운 같은 경우는 상해운임 지수라든지 BDI 지수 같은 경우가 아직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요소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요 같은 경우에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병목 현상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수요의 회복은 아직 더딥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운주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8분 능선이 넘어선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겠지만 수주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세론 같은 경우가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정유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지금 3불 후반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4불 중반 이하에서는 역마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와 관련해서 원유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유주를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 추이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정유주 또한 매도의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네, 해운주와 정유주는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고, 그리고 방산의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주는 중동발 악재, TSMC의 연간 성장 전망 하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타격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급락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세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세가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강도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인 수급 안에서 기관 매도 중심으로 연출이 되었고요. 금융투자 주체 매도 중심으로 차익거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개인 매수 같은 경우가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서 소재 부품주 같은 경우는 간간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장중의 변동성이 이제 커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세는 깨지 않은 상황인데 상승 추세는 약화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IT 업종 또한 열어두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으로 다시 갑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추이 같은 경우에 금액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종목 또한 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상승 추세 약화 속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정학적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치면은 여전히 반도체주를 주도주로 보고 따라가는 전략은 이후에 좀 유효할까요?
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이루어지는 업종이었어요. 그 안에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공기업적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한 2분기 이후에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I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으로도 확인을 했듯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더욱 긍정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4월 25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모멘텀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HBM 같은 경우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비중이 아직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이 의미를 하는 것은 수요 위주의 시장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위에 아직은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더 긍정적이고 또 오는 목요일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전면전 위기로 시야가 좀 불투명해진 시장에서 이사님의 대안 전략은 어디 쪽일까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고요. 주도 업종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3E 같은 경우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소재 부품 장비주를 볼 필요가 있겠고, 관련된 종목은 TFE 이런 종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와 관련해서 먼저 마이크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계속 장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밸류 체인인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IT 업종에 집중하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자는 이상홍 이사의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 경계감 늦추지 마시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월요일에는 중국의 4월 대출 우대금리와 한국의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관련해서 중국 소비와 반도체 업종,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지는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제약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기술전이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 세계 전기차 학술 대회 및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국 3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주요 트렌드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자동차 부품, 기공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 월드 코리아가 열리게 되는데요. 또 트리플 천만을 기대하고 있는 범죄도시 4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넷마블 소식도 있으니 게임주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와 한국과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가 개막을 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 3사가 출격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도 첫 참가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가 발표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팹리스 전문 업체인 LX 세미콘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화요일에는 최근 전력설비 대장주죠.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발표돼서 추가 랠리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15개월 만에 주가 최저치를 기록 중인 테슬라의 1분기 실적과 함께 GM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동향과 테슬라의 주가 바닥을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이노텍, 삼성물산 성적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메타, 포드, 램 리서치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실적 이슈를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LG 디스플레이 등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빅테크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의 실적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아, 현대모비스의 실적 공개가 예고돼 있는데 불확실성 장세 속에 실적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승부처입니다.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용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승부처 월요일 주요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4월 대출 의대금리 발표가 있고요. 한국의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LX세미콘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준비되어 있고요. 최근 한국 수출을 보면은 반도체, 화장품 쪽이 이제 견조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그 4월 수출입 발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주로 봐야 될까요? 그 4월 수출 데이터 볼 거면 일단 뭐 4월 10일까지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뭐 20일까지 데이터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10일까지 수출액이 그 164억 그 4,100만 달러로 이제 그 21.6% 증가를 했고 무역 적자는 2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조업일수가 7.5일로 해서 그 조업일수 감안하게 되면은 일평균 13.5% 증가했는데 이런 증가세가 이제 20일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수출 품목 쪽에서 단연 이제 반도체가 그 가장 큰 포로 증가를 했고요. 45.5% 증가를 했고 석유 제품 13.3%, 승용차가 8.6이었고 선박 수출가 81.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그 수출 증가율이 가장 월등하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교육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중국 쪽의 수출 데이터가 37.4%, 중국이 20.8%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미국 쪽의 수출 데이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12억 6,500만 달러 적자가 나왔는데 지금 그 10일까지가 19억 8,700만 달러 적자가 돼서 이게 적자가 더 이어지는지를 더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봐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지금 환율이 지금 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민감성을 봤을 때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세 있으니까 수출 데이터가 좀 좋을 거로 보여지고 반도체 외 쪽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부품 쪽의 수출이 증가하는 게 나타났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차량용 2차 전지 일평균 수출과 판매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동박이라든가 이제 특히 동박 쪽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살아나는 것들이 확인됐고 니켈, 도금, 강판, CNT, 도전 이제 분리막 쪽도 양극재 외 그런 소재 종목들도 그 섹터도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일까지가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4월 말까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좋은 쪽의 그 반도체 섹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체를 잘 보자란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LX세미콘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실까요? 현재 시장 예상치가 어느 정도죠? 이번에 그 실적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될 것, 다소간에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은 그 FM 가이드를 좀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있는데요. 뭐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평 자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어떻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실적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꾸준히 올라왔었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 지연 문제가 해결로 인해서 모바일 패널 생산량이 증가하고 스몰 DDI 수요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까지 좋았어요. 좋았는데 올해 1분기가 뚝 떨어지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주가가 약세가 지속되겠다. 당분간 약세는 시장 분위기가 맞물려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전체적인 이익을 보면은 매출이 2조 1천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8% 증가, 영업이익도 68%나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또 그 분석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번 1분기 지나면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로 실적 발표 후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합상 개념으로 순매수가 유입된다고 확인됐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가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 일정 살펴봤고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기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도 있고요.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매매가가 발표가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력 설비 쪽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테슬라 그리고 GM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창원 부장. 제약바이오 화장품 기술전 그리고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있는데 여기 이 두 곳에서는 좀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 국제제약 바이오 화장품 기술전이라고 정식 명칭이고요. 이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화장품 화학업계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그 생산 포장 프로세스 관리라든가 뭐 아웃소싱 관련된 그 글로벌 전문 전시회라서 이게 전시 품목 자체가 그 제조 설비라든가 뭐 다 그런 그 장비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품 생산을 위한 그 생산 시설과 포장에 관련된 전문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내 상상사 중에서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뭐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EVS 37이라고 해서 그 제37회 세계 전기 자동차 학술 대회 및 전시회인데 이게 이제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시가 되고요. 이게 그 69년부터 이제 매년 이제 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의 그 전기 자동차 그 학술 대회 및 전시회라서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세계 전기 자동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그런 그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랑 유럽, 아시아 이렇게 순회되는 그 대회인데 올해 우리나라는 세 번째 이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유럽 전 세계 60개국 국가라든가 한 1,500명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완성차부터 부품 소재 장비까지 글로벌 전 분야 그 전기차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최신 제품과 기술들이 전시된 그런 학술 대회고요.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요게 이제 관련 구두 한 600여 편의 구두랑 포스터들이 발표가 될 거라서 굉장히 이제 최신 연구 이슈와 연구 기술들 성과들이 나타날 건데 일정들을 말씀드리면은 4월 24일에는 그 배터리 열 폭주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네. 25일에는 요즘 가장 이제 인기가 있는 그 SDV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6일은 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제 그 열 폭주 관련돼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그 유럽 시장에서 지금 이 열폭 현상 때문에 수주가 좀 줄어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해결되는지 요 관련된 이슈 24일자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지금 변동성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화장품 쪽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데 곽영은 대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좀 다음 주 승부처로 유망하게 볼 섹터는 어디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그 미용 의료 기기 쪽하고요. 네.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시장이 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은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고 좀 탄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종목을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은 파마 리서치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유의미한 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수급을 좀 봤을 때는 외국인이 67만 주를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53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합산을 하게 되면은 13만 9천 주가 순매도입니다.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은 64,800주 가량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기관이 17만 주나 순매수를 해줌으로 따라서 합산 수급 자체가 10만 5천 주가 순매수라는 거죠. 주가는 전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손바뀜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의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약간 히스토리컬한 측면에서 한번 왜 빠졌는지, 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 2분기부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0%로 아래로 빠지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유는 상반기 태국 중심의 리쥬란 수출 확대가 대단히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하반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졌는데 수급 빈집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모멘텀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화장품 업황 자체가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를 엮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 상향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리쥬, 비넥스 히트 흐름이 나옴에 따라서 파마 리서치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아주 좋게 유지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방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쪽 좋게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약진한 또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가 실적 발표가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가 고점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은 추가 랠리의 발판이 될지 이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와이드하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요, LX 일렉트릭도 그렇고 재룡전기, 현대중공업까지, 효성중공업까지, 현대중공업 아닙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대마불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AI 전력 수요 급증인 거죠. 그래서 AI 향후에 또 데이터 센터양 또 증납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은 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쇼티지가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변압기 교체 사이클,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 이런 부분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또 교체 수요도 있죠. 이런 현상 자체가 2028년까지 최소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아주 큰 폭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늘 살짝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은 유의미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요소를 조금 더 우리가 가미를 해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또는 투자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5월에 MSCI 정기 변경 편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의를 하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게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수급적 요소까지 고려한다면은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주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수급들이요, 조금 더 기업 이슈라든가 기대감이 좀 들어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수요 성장 장기화와 그리고 5월에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수급적으로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쳐 주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주주분들이나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화요일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GM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 컨센이 지금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번에 꼭 확인해야 될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기대가 좀 낮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도 이제 GM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GM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EPS가 2.21달러, 그 수익은 416.2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지난해 4분기 때는 이제 그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올라갈 겁니다. 전분기가 그 EPS가 1.1이었으니까 2.11 그 예상을 하니까 분명히 좋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GM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그 21% 감소를 했거든요. 한 1.6만 대, 16,000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얼티엄 플랫폼 모델 판매량이 867%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10,000대가 안 되고 한 9,000대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은 하반기 실적은 좋겠지만은 이게 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는 2분기까지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추세라면은 올해 연간 20에서 30만 대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GM 자체가 지금 예약 주문 데이터라든가 생산력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논리로서 지금 그 달성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했고 실적 발표할 때 향후 이제 올해 연초에 발표했던 20만 대, 30만 대 이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월간 한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늘을지 알지의 계획이라든가 특히 얼텀 샌드 쪽에서 이코녹스 EV랑 블레이저 EV가 지금 판매가 다시 이제 되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얼텀 플랫폼 쪽에서 판매 계획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향후 올해 가이던스에 유지되고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실적 기대감이 이제 좀 꺾였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인도량도 38만 7천 대로 이제 8.7%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월가 자체도 컨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PS가 0.5달러, 수익이 225.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3% 감소하고 매출만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이제 컨센 미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GM의 실적 발표가 2차 전지의 바닥을 가늠해줄 그런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에, 국내 2차 전지주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라든가 GM 자체가 1분기 그 인도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기대감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달에 GM이 지난해 이제 전기차 판매를 8만 대를 했는데 올해 20만 대에서 40만 대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했는데 이러한 가이던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제가 좀 중요한 그 소식을 좀 보는 거는 최근에 테슬라의 감원 이슈가 결국에는 그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특히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오토모티브 월드 코리아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이 국내 또 그리고 미국의 이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오 대표 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 실적 발표가 바이오 섹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의 흐름을 갖고 주가를 좀 가늠을 해보면은 우리 바이오 섹터의 주가 흐름도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공장 가동률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안 좋고 후에 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생물보안법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는 좀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제약사의 우방국 중심의 생산 거점 확보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지금은 좀 약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조금 아쉽고 하반기 때 매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좋아진다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아준다면은 또 개별적인 또 이슈가 또 확대가 된다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개별적인 이슈가 좀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셀트리온, ST팜, 유한양행,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메타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AI 등 국내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 메타가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서 뭐 시간에 뭐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주가 급등한 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4분기 실적이었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94.1% 증가 예상하고요. 매출도 25.8% 증가 예상이라서 1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메타 플랫폼스의 그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패밀리 앱들의 활성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쉬인이라든가 알리 이런 테무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메타 쪽에 이제 그 수혜가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AI 데이터 센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AI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은 메타 실적과 관련돼서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또 굉장히 큰 빅테크사들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공개하고요. 또 베이징 모터쇼가 있는데 베이징 모터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창원 부장, 이 베이징 모터쇼에서 어떤 게 좀 트렌드로 떠오를까요? 이게 이제 4년 만에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2년 전에 취소됐다가 원래 2년 만에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열리는데 아직까지 중국 측에서 이제 참가 업체라든가 그리고 전체 규모를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국내 기업에서는 그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현대 모비스 등이 참가를 하고 뭐 삼성전자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저 중국의 전기차 뭐 업체들이 다 총망라에 출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라든가 BMW, 볼보 이제 세계 이제 전기차 그 완성차 기업들 다 출전할 건데 다만 이제 그 중국의 안방 잔치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어떤 식의 지금 판매 전략들이 나오는지가 주목이 될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N과 뉴 산타페를 출시하고요. 기아는 그 소넷이라고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한 이제 새로운 이제 SUV를 나올 것이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GV60 마그마 모델을 좀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DS 사업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라서 삼성전자 쪽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을 전시하는지도 관심권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관련해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그 기업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 시에 좀 봐야 되는데요. 약간 그 투자 논리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SK 하이닉스 실적 1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요. 컨센서스 1조 8천억 원을 43%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고 추후에 주주 가치의 어떤 개선도 예상이 되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율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환차익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 외국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 빠졌을 때 잘 지켜보셨다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외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기다렸다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를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가 될 모멘텀과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유망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화학이 상한가에 진입해 있지만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하이트론도 뒤를 이어서 올라주고 있네요. 하지만 AMP가 6%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 1197원 선 지나가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P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 기판 기업 인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제약이 6%대 강세를 보이는데 시간의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플레이그램이라든지 솔루첨단 우선주에서도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OSP인데 거래량이 조금 미비한 점, 단주 거래가 이뤄지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에이텍단에서도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기업인데요. 시간에서의 1만 주의 거래량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또 감성코퍼레이션이 시간에서 거래량 강하게 실리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3,9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죠. 정규장에서 강했던 석유라든지 아니면 해운주단에서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석유가 4%대 내림세 보이면서 2150원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한컴 라이프케어가 이 시각 현재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2.6%대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흥하해운단에서도 2%대 내림세 가져가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노루홀딩스 우선주단에서도 1%대 하락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과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 강했던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티프로퍼티가 3%대 하락세 가져가는데 동전주인 점과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미비한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에너비스가 2%대 하락세 보이면서 24,9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흥구석유가 오늘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1.9% 차익 실현 나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는 CNR 리서치입니다. 동사는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도 20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합니다. 4위에는 대원전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오늘 하루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전선 다음 주에는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선주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변압기의 매출 증대 요인이 존재하다 보니까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송배전 전선 같은 경우에 사업 매출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이 있겠는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 손배전용 전선 매출 비중이 4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역시 약간 테마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부각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수 수출 비중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배분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 정도도 안 나오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약간 박리담의 형태로 전선이 나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기존의 그 수주 같은 부분에 기수주의 단가 변화가 없이 작년까지는 매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깝게는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주의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루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었는데 현재 구간 안에서 시간 외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640원 정도가 고점이었고 현재는 2,580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 외의 가격 추이를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은 시간 외로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전선주들이 지수 약세 대비께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시간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정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등에 업고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3%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까지 확인합니다. 2위는 그린 리소스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제로 초전도 선제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잠깐 좀 쉬어가더니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 강세입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합니다. 1위는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어제 매출 고성장 기대감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보합권으로 마감한 기업인데요. 시간에서는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적 모멘텀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스노우피크 브랜드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캠핑 사업 같은 경우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 증대는 작년 실적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은 기취득 자기 주식 같은 경우를 4월 23일에 소각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공시가 되었고요. 소각 예정 금액은 약 17억 원입니다. 여기 더해져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37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4천억 이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피크 일본 같은 경우가 P사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자진 상폐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스노우피크가 비용이 통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성 코퍼레이션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과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 짚어주셨죠. 소각 예정과 그리고 실적까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유망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다음 주 승부 종목 JVM이고요.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각각 유망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이창환 부장 승부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토리에 주목을 하셔서 JVM 가지고 오셨어요? 그 동사는 그 최첨단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는데 뭐 그 파우치형 조제 자동화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그리고 로봇 공학까지 결합된 이런 제품들이 향후에 많이 나와서 상당히 성장성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이 이제 또 계속 갱신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 성장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3만 원 선에서 최근에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크지 않은 낙폭으로 선방을 했는데 어때요? 그럼 지금부터 좀 모아가면 될까요? 예, 그 동사가 이제 그 파우치형 조제 조제 약국 자동화 시스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국내 점유율은 90%이고 글로벌은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50% 정도 되고 있고 또 60개국의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한미약품 그룹의 이제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국 조제 형태는 아시아권 거의 다 파우치 형태, 약봉지 형태인데 북미나 유럽 경우 그리고 약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태블 형태를 90%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그 글로벌 트렌드가 약의 그 과다 복용을 막기 위해서 그 파우치가 이제 서구권에서도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동사의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대 성장은 파우치형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에서 주로 나왔지만은 향후에는 약품 검수 자동화라든가 다관절 조제 자동화, 그리고 전자동 약품 분배 시스템 쪽에서 이제 로봇 공학과 결합된 차세대 시스템들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 이게 단가가 최소 이 2배에서 10배까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사가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고 다 해외에서를 타겟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제품이 설치 거의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성장성이 낮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소모품 성장세가 매년 한 11%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것이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사상 최대 매출을 분기별로도 갱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출이 계속 사상 최대를 경신한다는 것 자체가 동사가 이제 그 회사 사업 자체가 이제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장기간 지금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림목 매수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SK증권이나 IBK증권 리포트의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그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K에서 목표가 39,000원을 냈고요. 그 IBK에서 42,000원을 냈는데 이제 차트를 잠깐 떼어놨는데 전고점이 39,8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39,000원 SK 목표가 말씀드리겠고, 뭐 족보가 있는 목표가인 것 같고요. 매수는 28,000원에서 3만 원 이 사이에서 분할로 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JVM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다음 주 승부처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떤 점 매력 포인트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 1분기는 안 좋고 2분기 때 개선될 수 있다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가치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좋았어요. 그런데 중동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 좀 주목을 네, 할까요?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방산이 더욱더 주목받는 분위기와 엮어져서 이 동사가 그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1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하회 전망입니다. 자, 하회 전망을 되는 이유는 폴란드향 K9 천무의 인도가 줄어들어서 실적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2분기 때부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루마니아 90문 규모의 자주포 도입 계획 중이고 동사에 K9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상반기 중에 54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폴란드향 잔여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출입은행의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 빠지고 2분기 때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방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인적 분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로 그 하나 비전이라든가 하나 정밀 기계의 가치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양사가 실적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의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할 이후에 각각의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하방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을 확보하고 1분기 때 아쉬운 거를 하방에 확보하고 2분기 때 좋아진다는 컨셉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은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7만 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화 부장 JVM 그리고 곽영호 대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중동발 리스크에 중화권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꽤 줄였는데요. 사계지수가 0.2%, 선전이 1%대 낙폭을 그려냈고요. 항생지수가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1년물과 5년물 금리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파란불로 출발했네요. 닥스가 1% 넘는 낙폭, 그리고 갸크 지수도 0.8%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